안녕하세요. 빨대왕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규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좀 전국이 전개가 될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지, 그런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어떤 대통령이 비속어를 썼다라는 주장이 공중파 언론에 제기가 됐고, 그 영상이 이렇게 자막까지 입혀져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상황.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일단 사실관계를 부인한다. 또는 이 상황의 어떤 원인을 진짜 문제가 있는 어떤 제3자나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고 그것을 공격한다. 또 이제 아예 노코멘트 한다는 그런 거가 있겠죠. 그래서 노코멘트 하는 식도 있고, 뭐 부인하는 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응이 있어요. 또 뭐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문제를 시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위기 대응 전략, 메시지 전략 대응 능력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과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그 민주당식의 그 공세, 그리고 뭐 이재호 전 의원이나 그 홍준표 시장식의 네가 XX 발언을 했으니까 너 이거 사과하고 좀 빌어. 사과하고 인정해. 이런 식의 프레임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미경 의원도 약간 말하는 게 이미 대통령이 비속어를 썼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 좀 잘 봐줘. 설사 윤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의 그 대응을 하니까 판판이 민주당한테 깨지고 더 민주당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그래? 뭘 봐주기는 네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잖아. 그럼 꿇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때 그 정미경 의원하고 정미경 그 전 위원하고 전재수 의원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니까 김현정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미경 그분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MBC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그 보도 윤리에도 어긋나고 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 왜곡을 한 것인지 확실치 않은 거 가지고 그거에 대한 공격은 하나도 못하고 수세적으로 내가 잘못했거든, 봐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용서를 비는 식의 프레임에 자기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고, 그 좌빨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고스란히 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 내부에서의 스탠스가 가장 더 문제예요. 그리고 이재호나 홍준표 그 시장 같은 경우도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되게 실수를 많이 이미 실수를 많이 해서 궁지에 몰려서 변명이나 해야 되는 사람으로 지금 프레임을 하고 있는데, 보수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저쪽 좌파 진영이나 민주당 쪽에서 더 기고만장해서 더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 기싸움, 그 좌파들의 어거지 프레임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 지금 보수 일부 내에서 그런 식의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보수 지지자들은 굳건하게 똘똘 뭉쳐서 그걸 잘 돌파해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좀 그 대신에 주목해서 들어봐야 될 의견은 약간 이용호 의원 스탠스 같은 건데, 대통령께서 직접 전후 맥락 상황을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바이든이 아니었는데 MBC가 바이든이라고 떡하니 자기들이 자의적 해석을 해서 붙인 부분, 그리고 국회에도 가로치고 미국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식의 자막 선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통령께서 그때 나의 지금 그 페이북에도 쓰셨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내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내 자신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다 라는 말을 약간 편하게 사담식으로 했던 것이 이렇게 와전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그 잘못된 상황을 이렇게 좀 순화된 언어로 얘기를 하시면 그게 어차피 그 상황에 대한 그 발화의 그 의도라던가 진실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밖에 모르고 대통령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뭐 그거 오디오를 분석하고 어쩌고 해도 지금 다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누구도 100% 뭐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잘못된 팩트는 뭐냐? MBC가
그 잘못된 그 자막을 넣었다는 거. 그것이 지적해야 될 사실입니다.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MBC가 자막을 넣은 것은 잘못된 팩트였고, 그리고 전혀 본인의 의도와 취지와 또 사실과는 달랐다. 이거를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전 국민들이 지금 피곤해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것이,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 더 크든 간에 전 국민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고 정쟁에, 이렇게 시간이 소모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뭔가 유감이다. 그 말씀을 꼭 하시고, 또 국민들께도 좀 송구하다. 이런 식으로 전체 맥락상에서의 팩트체크, 그리고 사실 바로잡기, 그리고 본인의 어떤 유감, 예. 그리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 이런 뭐 사담이든 뭐든 간에 더욱 언행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겠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덧붙여주면 굉장히 좋은 대응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대통령의 말씀은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큰 견지에서, 예, 큰 맥락을 잡아주는 선에서 그쳐야지, 대통령께서 일일이 그럼 뭐 어떤 게 비속어입니까? 뭐 이게 비속어입니까? 이런 식의 기자들의 그 물고 늘어지기에 넘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이미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하면 될 것이지, 대통령이 뭐 지금 뭐 기자들 갖고 뭐 이렇게 막 변명하듯이 아니면은 뭘 주장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 말 자체의 발화의 의도는 사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당연히 공적인 대화처럼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있었던 거죠. 뭐 근데 그 쪽팔리다 그런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인 거지, 뭐 바이든이 쪽팔릴 거야라던가 누가 쪽팔리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XX 부분도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XX처럼 들렸는데 또 다시 들어보니까 또 사람처럼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려요. 어쨌든 지금 보면 사람이라고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들려요, 진짜로.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100% 확실하게 누가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문가들의 주장도 지금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또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원래 그 대통령실 취재하는 그 풀 기자단의 영상은 대통령실하고 먼저 조율이 돼서 공식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런 조율이나 협의도 없이 그냥 막 자기들이 이렇게 팩트체크도 없이 내보낸 것 자체가 엄청난 프로토콜 위반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비공식적으로 나간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치도 않은 것까지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막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절대 없는 거예요. 제 일의 원칙은 뭐냐면,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 우스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언이 떳떳해야 돼요. 뭐가 어떤 점이 송구한 건지, 어떤 것이 유감인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당당하고 위험 있게, 예. MBC 행태가 정말 도를 넘었다는 것이 일선 기자들의 또 공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지금 꼬리를 내리고 또 뭐 바이든이 아니면은 또 뭐 야당이 XX라는 거냐, 또 XX 가지고 지금 늘어지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왜 사과를 안 하냐, XX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대통령을 기를 죽이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철저히 지지층에 맞춰진 그런 메시지를 내주셔야 돼요. 당에서 푸시를 좀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데 벌써부터 대통령 탓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대통령 좀 봐줘, 이런 식의 비굴 모드, 그런 것이 나와서 정말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지금 김기현 의원이나 뭐 윤상현 의원이나 박수영 의원, 배현진 의원 정도만 지금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데, 뭐 이럴 때 왜 이렇게 다 초선 의원들도 좀 다 조용하시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그런 점이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또 계속 이제 순방의 성과라든지 또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또 뭐 48초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또 이제 여론조사를 엄청 흔들어 댈 거고, 지지율이 어느 정도 빠지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감수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강한 맷집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지층에게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이제 좀 더
보수 지층도 이번에는 속지 말자, 선전선동에 속지 말자, 자발적으로 더 면역력이 생기고 코어 지층들의 그 충성도, 흔들리지 않는 그 충성도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방의 적이고 믿을 사람이 없고 호롤단신 맷집으로 버티면서 지금의 시기를 견디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한 게 이 민주노총이 장악한 언론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에 다 그 좌빨 기자들을 다 그냥 엄청 코어 좌빨들을 그렇게 다 심어놓고 무슨 사장들도 다 알바끼 놓고 이사진에도 다 자기 측근 심어놓고 지금 이 와중에 약간 희망적인 소식은 이제 그 민주노총의 그 노조 계열 그 언론사들, 노조 위원장들이나 그쪽에 지금 뭐 횡령이니 비리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게 좀 털리고 있어가지고 노조들이 지금 구심점을 잃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YTN도 곧 주인이 바뀔 것 같고요. 그 어떤 수뇌부를 일단 사정을 하면은 그들의 이제 비리와 그런 게 발목을 잡아서 지금 그 노조 기자들의 구심점도 많이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부당한 언론의 대적과 보수 내에서의 공격까지, 음해와 공격까지 받아가면서 할 일을 이 정부의 그 사정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 사과나 굴복이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럴 대통령도 아니시지만, 예, 그리고 대신 정말 이렇게 큰 견지에서 국가의 수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잘못 알려진 팩트인지를 국민들께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MBC의 그 행태로 인해서 이런 논란과 이런 왜곡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유감과 또 국민들께 송구함을 함께 표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베스트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